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그에 대한 이스라엘 측의 반발은 외교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해당 발언이 특정 진영의 편에 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강대국의 시선을 먼저 살피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과 언어로 국제 문제를 해석하고 대응하는 단계로 올라섰다는 인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스라엘의 강한 반발과 국내 정치권의 공방을 동시에 불러왔고, 한국 외교당국은 이를 인권과 보편 가치의 문제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충돌로만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곳은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생명선이며 중동 정세의 작은 흔들림 하나가 한국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전략 요충지입니다. 최근 중동 전쟁과 해협 긴장이 길어지면서 한국으로 향하던 선박들이 발이 묶였고,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최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있는 한국 관련 선박들의 안전한 통항을 확보하기 위해 외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대통령도 직접 유가 상승과 공급망 충격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긴급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대응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감정에 휩쓸려 움직인 것이 아니라 국민 경제와 산업의 동맥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실리 외교에 들어간 것입니다. 중동의 전황이 어떻게 흔들리든 한국은 우리 선박의 안전과 에너지 수급, 국내 산업 피해 최소화라는 현실적 목표를 놓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냉정한 국가 운영입니다. 말로만 원칙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는 외교 역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를 다시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의 약소국이 아닙니다. 반도체, 조선, 배터리, 자동차, 원전, 방산까지 세계 공급망의 핵심 축을 차지한 국가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동과 유럽, 아시아를 잇는 외교 공간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한마디는 이제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실제 시장과 공급망, 안보 계산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외교 언어는 더 무거워졌고 동시에 더 강해졌습니다. 방산 측면에서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위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한국산 방공망과 미사일 체계, 각종 정밀 무기 체계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능과 가격, 유지보수, 납기 경쟁력을 모두 갖춘 한국 방산은 이제 미국과 유럽의 대체제가 아니라 독자적 선택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외교 현안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키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군사기술력과 산업경쟁력, 외교적 자율성이 함께 커질 때 비로소 국가의 발언권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장면을 보며 해외의 일부 시청자들과 네티즌들이 한국을 주목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값싸게 얻은 나라가 아닙니다. 분단과 전쟁, 독재와 민주화, 안보 위기와 경제 기적을 모두 통과하며 국가 역량을 축적해왔습니다. 그래서 국제 문제를 바라볼 때도 단순한 구호보다 현실의 대가가 무엇인지 잘 아는 나라입니다. 안보의 무게를 알고 공급망의 충격이 국민 생활에 어떤 파장을 주는지도 압니다. 그런 나라가 인권 문제를 말하면서 동시에 자국민의 생존선인 해상물류와 에너지 수급까지 챙기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응은 더 복합적이고 더 전략적으로 읽히는 것입니다. 물론 국제정치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쪽을 비판했다고 해서 다른 한쪽의 모든 입장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인권을 말한다고 해서 곧장 군사, 외교 현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은 더욱 섬세하게 읽어야 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감정적 편 가르기가 아니라 인권의 언어와 국익의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국가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원칙을 말하되 현실을 잊지 않는 외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중견국을 넘어 전략국가로 올라서는 나라가 보여줄 수 있는 태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중동발 충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원유 도입, 원자재 수급, 관련 업계 금융 지원, 비축과 대체 공급선 확보까지 포함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 라인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으며 호르무즈 통항 정상화 이후에도 운송 지연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사안이 일회성 외교 논란이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의 리스크 관리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발이 묶인 26척에 한국 관련 선박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늘 보도에서는 최소 7척의 한국행 유조선 통과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전해졌습니다. 즉, 지금 한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말의 전쟁이 아니라 실제 선박을 빼내고 에너지 흐름을 복원하며 국내 물가와 산업 충격을 막는 데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번 대응은 감정의 외교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외교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국제 정세의 파도에 수동적으로 떠밀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원칙을 말하고 필요할 때는 실리를 위해 협상하며 필요할 때는 자국의 생존선부터 단단히 지키는 나라입니다. 인권의 가치도 외면하지 않고 에너지 안보도 놓치지 않으며 공급망 위기 앞에서도 냉정하게 계산할 줄 아는 국가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새로운 외교의 얼굴입니다. 더 강해졌고 더 영리해졌으며 더 이상 누구의 눈치만 보며 움직이지 않는 나라가 됐다는 사실을 이번 장면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이란에 5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고 동시에 한국 관련 선박 정보를 이란 측과 공유한 것은 단순한 선의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대한민국이 중동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감정이 아니라 국익으로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군사적 압박으로 판을 흔들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렛대로 세계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그 사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냉정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국민의 생명, 선박의 안전, 에너지 수급, 물가와 산업 충격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나라답게 움직인 것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긴장으로 유가와 공급망 충격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보고 긴급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행 유조선 7척의 통과 지원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바닷길이 아닙니다. 세계 원유 흐름의 핵심 동맥이고 한국 같은 에너지 수입국에는 생존선입니다. 로이터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한국 관련 선박 26척과 선원 173명이 해협 문제로 영향을 받고 있고 중동발 충격이 길어질 경우 원유, 원자재 수급과 국내 산업 전반에 상당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해협이 열리는 순간 한국 선박이 최대한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사전 정보를 제공한 것은 굴욕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외교는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결과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배를 빼내야 할 때는 배를 빼내는 것이 실력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이번 지원은 액수 자체보다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7억 원대 인도적 지원은 전쟁과 봉쇄, 보복과 역보복이 반복되는 중동 정세 속에서 한국이 군사적 편승국이 아니라 독자적 판단 능력을 가진 국가라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지원 창구도 국제적 십자위원회 같은 인도주의 채널이라는 점에서 노골적인 거래라기보다 외교적 신뢰를 쌓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미국식 군사 압박의 언어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전쟁 국면에서도 인도주의와 실무 협상이라는 두 개의 레일을 동시에 가동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견국 외교의 정수입니다. 단순히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국민과 자국 경제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외교입니다. 관련 보도들을 종합하면 영국, 프랑스가 주도하는 다자 협의도 병행되고 있어 한국은 양자, 다자 채널을 동시에 활용하는 입체 대응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왜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지도 드러납니다. 미국은 협상 결렬 뒤 이란 항만 봉쇄를 시작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고속정이 접근하면 제거하겠다는 강경 발언까지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로이터와 AP에 따르면 미군 봉쇄 개시 직후 여러 상선이 뱃머리를 돌렸고 첫 24시간 동안 6척이 되돌아갔습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이란만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해상 물류와 유가를 함께 흔든다는 점입니다. 이미 전쟁 이후 유가가 크게 뛰었고 한국처럼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충격이 더 큽니다. 즉, 미국의 강경책은 힘의 과시일 수는 있어도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비용의 정가로 읽힐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의 구호를 반복하는 대신 자기 배를 살리고 자기 경제를 지키는 쪽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소극적 대응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성숙한 대응입니다. 더구나 이번 국면은 미국이 모든 걸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영국과 프랑스는 트럼프의 봉쇄의 노선에 바로 올라타기보다 전쟁 이후 해협 재개방과 항행 자유 회복을 위한 별도 국제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서방 내부에서도 미국식 일변도 압박만으로는 답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 채널을 열고 인도적 지원과 선박 안전 확보를 함께 추진한 것은 시대를 읽은 선택입니다. 괜히 큰 소리 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외교가 아니라 상황이 꼬일수록 우회로를 만드는 외교입니다. 국제정치에서 이런 국가는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뒤로 갈수록 더 필요해집니다. 특히 한국은 지금 선택의 여지가 좁은 나라가 아닙니다. 방산, 조선,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저장, 해운까지 한국은 이미 세계 공급망에서 빠질 수 없는 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외교는 원칙만 외치거나 실리만 따지는 식으로 단순화될 수 없습니다. 이번처럼 인도주의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26척의 선박과 국내 에너지 시장을 지키는 방향으로 정교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 점에서 이번 조치는 한국이 약해서 타협한 것이 아니라 강하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었던 결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강한 나라는 목소리만 큰 나라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말을 아끼고 대신 통로를 확보하고 자국민의 생존선을 먼저 살리는 나라입니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한국이 이번에 보여준 태도는 앞으로의 중동 외교에서도 자산이 된다는 점입니다. 중동은 이제 단순히 석유를 사오는 시장이 아니라 한국 방산과 건설, 플랜트, 원전, 물류 협력이 얽혀있는 복합 전략 공간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우리는 누구 편이냐만 외치면 결국 협상력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국익과 국제규범에 따라 움직인다는 원칙을 보여주면 입지가 넓어집니다. 이란과도 걸프 국가들과도 서방과도 각각 다른 채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이번에 선택한 방식은 바로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접근입니다. 당장은 선박통과 문제가 급하지만 더 길게 보면 한국이 중동에서 독자적 레버리지를 쌓아가는 과정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기관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결국 이번 사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이 힘으로 흔든 판에서 한국은 실리로 길을 냈습니다. 트럼프식 압박이 해협을 더 얼어붙게 만들고 국제 유가와 공급망을 뒤흔들수록 한국 같은 제조업, 수입 의존 국가에는 냉정한 우회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란에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도 한국 선박 정보를 공유하며 통항 재개 순간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굴함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상대를 자극하는 말 몇 마디보다 실제로 우리 배를 먼저 빼내고 우리 경제 충격을 줄이는 것이 훨씬 강한 외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응은 한국이 잘한 것입니다. 보여주기식 강경론보다 훨씬 현실적이었고 훨씬 책임감 있었으며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국익에 더 가까운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번 국면에서 한국은 바로 그 결과를 향해 가장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